제19강 PHP5 양식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과 다음 장 두 장에 걸쳐서 이 양식 데이터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실제로 이 폼 양식을 꼭 사이트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식을 사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그 위험 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악의적인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 사이트에 많은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이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그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PHP 양식 확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누부도 5.3 현재 버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식의 모양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아이디도 받고 비밀번호도 받고 개인 그 이름, 닉네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뭐 이런 거 쭉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이 그누보드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아이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사용자가. 그리고 영문자 숫자 그리고 언더바로 입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 3자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여기 그누보드 같은 경우는 이 양식 입력 창에 오른쪽 상단에 그 배경 이미지 아이콘을 하나 집어넣어서 필수 입력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여기 이미지로 배경을 처리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계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닉네임 같은 경우는 공백 없이 한글 영문 숫자만 입력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고 그러니까 입력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필수로 나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야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필드의 실제의 HTML 그 코딩을 확인을 해보면 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런 것들이 타입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HTML5에서 제공하는 타입들이 있죠. 이메일 같은 경우는 타입이 여긴 지금 텍스트로 나왔지만 이메일이라는 그 타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것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폼에서 보면 이 F 레지스터, 아까 폼을 의미하겠죠. 네임이 F 레지스터 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액션에 이거는 이렇게 지금 임의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전 장에서도 봤지만 PHP에서 제공하는 슈퍼 전역 변수가 있어요. 그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한 여기서 서버 PHP 셀프라는 것은 현재 읽고 있는 로딩하고 있는 그 PHP 파일 이름을 그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줍니다. 메소드는 포스트고요. 여기 타입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에 그 폼 양식의 파일을 같이 전송할 경우에 이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속성을 추가하지 않으면 그 폼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 같은 거 아니면 뭐 워드 파일 이런 것을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메소드 포스트니까 URL에 전송되는 게 노출되지 않겠죠. 그리고 대용량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제한 없이. 문제는 이제 이것인데 이 그 슈퍼 전역 변수를 사용할 때에 그대로 사용하면 이 부분만 사용하면 기존에 알려진 정보만으로도 그 악의적인 해커들이 그 다양하게 그 사이트를 침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언급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강좌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그 이 파일 이름과 같은 form.php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슈퍼 전역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form.php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이 슈퍼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분에 나와 있는 그 얘들을 보면 그 악의적인 사용자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그래서 보면 그 경고창을 띄운다거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추가해서 아니면 특정 사이트로 이동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여기에 입력 어떤 그 자바스크립트 처리를 해서 그 해커한테 특정 정보가 빠져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크립트 추가가 삽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놨을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그 피하는 방법을 일례를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악성 코드 심으려고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악의적인 것이 가능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그 경고창 띄우는 부분이 나왔죠. 여기 지금 보면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요 코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을 경우에 주소창 뒤에 이렇게 하면 경고창이 뜨게 돼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경고창 띄우는 코드거든요. 이 그 인코딩이 돼서 그렇지만 여기 보면 경고창 띄우는 건데 현재는 이렇게 나오면서 경고창이 안 뜨죠. 이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이런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체 처리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크롬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가 안 되겠죠. 보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브라우저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해킹되었다라는 경고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떠요. 예.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코드를 써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원하는 사이트로 그 전송이 되어 버립니다. 넘어가 버려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냥 그 가벼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서 확인을 해봤지만 해커가 악의적인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실행이 돼 버리면 예,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그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런 HTML 코드를 무능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PHP에서 제공하고 있는 HTML 스페셜 char라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요 함수로 감싸주면 내장 함수로 감싸주면 그런 문제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요 지금 그 슈퍼 전역 변수 요 처리되는 부분을 이렇게 감싸줘 부르면 이렇게 감싸주면 이제 더 이상 그 해커들이 노리는 그 바로 이렇게 좀 전에 보였던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코드가 뭐가 있었나요? 노출되는 코드가 요 코드가 있었죠. 이 코드를 한번 심어보면 심어도 그 다음에는 예, 그 별도 창이 안 뜨죠. 경고창이 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고창이. 그래서 이런 막아주지 않는 과거의 브라우저들 그리고 현재 브라우저도 지원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크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많이 알려진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것이 실행되지 않도록. 예.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굉장히 그런 부분은 강력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악의적인 거를 피하는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PHP에서도 이런 그 자체 제공되고 있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막아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안 해봤지만 여기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경우를 이 입력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닷컴으로 넘어간다든가. 이 크롬에서는 안 넘어갔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익스플로러나 지금 현재 파이어폭스 버전 같은 경우에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 해법들이, 솔루션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PHP가 이 넘겨받은 값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검증을 할 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서 이 코드를 여기다가 한번 더 써주면 돼요. 더 써주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넘겨받을 때 전송된 값을 받아서 이 부분을 문제없이 문제없는 코드로 고쳐서 데이터로 고쳐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누보드 영카트에서도 보면 그런 어떤 버전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 보면 대부분의 그런 어떤 외부 해킹 되는 노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들이 만들어지고 또 제공이 되는데요. 그누보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보면 플러그인에 보시면 HTML 퓨리파이어라는 거 있어요. 퓨리파이어라는 거. 이것이 각종 악의적인 시도, 삽입 이런 것들, 코드 삽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차단을 해줍니다. 특히 게시판에서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동영상 같은 거 많이 삽입을 해서 서비스를 하죠. 그런데 아이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되거나 그런 것을 차단하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 지금 보면 플러그인에 보시면 HTML 프리파이어의 safe iframe.txt 파일을 열어보시면 현재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허용되는 URL이 이렇게 등록이 쭉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iframe으로 텍스트 입력이 되면 여러분들 게시판의 내용으로 입력이 되면 그 부분이 걸러지는 거죠. 걸러져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동영상 URL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누보드를 이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URL을 동영상 적용이 되는 URL을 여기다가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보면 유튜브도 있고 비메오도 있고 쭉 있죠. 여기서 특정 사이트에 연결된 아이프레임은 차단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워주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URL을 지워주면 그 URL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프레임은 차단이 됩니다. 여기 노출되어 있는 것만 허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SS라는 것을 검색을 해 보시면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누보드에서 이런 유효성 검사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좀 전에 봤던 HTML 스페셜 차르라는 거, 이 내장 함수를 사용한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죠? 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함수를 만들어서 이 그누보드 코어 부분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걸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검색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걸러내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면 그누보드에서 계속 외부 해킹 시도와 관련해서 받은 정보를 따라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액세스 관련 태그 제거를 위해서 이런 함수가 추가됐죠. 추가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거예요. 속성의 태그 추가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죠. 계속 허점들이, 해커들이 계속 그 사람들도 새로운 어떤 홀이 있느냐, 구멍이 있느냐, 어떤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느냐 찾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들을 찾아서 노출이 되면 다시 업데이트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파일들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